예, 안녕하십니까. 태성의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게임은 이렇게 시연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라방이 있고, 세무조정을 시연하는 거를 올리면 어떨까? 예,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하는 세무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클라이언트 다 지었습니다. 어쨌든 쭉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는 세무조정 활성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엑셀로 저희가 좀 하고 그 다음에 더존에 입력해서 검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더존에만 입력을 하면 그 세무조정 사항들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엑셀로 좀 검증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더존에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개념 체계를 보겠습니다. 일단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있죠. 여러 가지 세무 조정 사항들이 모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입금산입, 송금산입 금액이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찍히면서 세액이 계산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정 합계 중에 유보 금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그래서 잔액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무조정 사항들의 조서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 사항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땀 한 땀 우리가 작년 거 보시면서 한 땀 한 땀 해보시면 세무조정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외환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보니까 외환산이 있어요. 그래서 외환산에 세무조정이 있겠구나,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카피를 해 가겠습니다. 외환산 이익도 있고 외환산 손실도 있네요. 그래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게 좋겠죠. 제가 참 조서를 만들 때 정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 일반적인 외환산과 관련된 세무조정 원칙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 외환산 이익은 입금 불산이익, 손실은 송금 불산이익, 인정하지 않겠다. 다만 이제 옛날에 좀 바뀌었는데 만약에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면 그래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게 해줄게. 그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그 회사가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세부 조정이 있냐 없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산 이 회사는 정기에도 보니까 뭐 세무조정 사항이 있어요, 그죠? 세무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보니까 요게 이제 결국 이 자작표에 똑같은 금액이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익, 손실, 그죠?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금액하고 동일해.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환산 이익은 정기 거, 단기 거 다 부인. 그 다음에 정기에 다시 리버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정기 금액이 기초 유보 금액과 동일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기 부분 인정하면 안 되니까 외환산이 입금 불산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자, 그죠?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송금도 있네. 외환산 손실도 있으니까 송금 불산이 그죠? 이건 다 유보. 회계장 어떤 장부상, 채권 채무, 자산 부채에 관련된 차이는 보통 유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어서 이론적인 거를 실무적인 것만 좀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거 우리가 송금, 입금 불산입해서 요 기초에 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엔 다시 입금 산입을 해주겠죠? 입금 산입. 정기 금액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금액 이 손실을 송금 불산입해서 여기에 와 있을 거니까 올해는 반대로 송금을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기 걸 다시 리버스, 단기 걸 부인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보 잔액을 한번 관리를 해봐야죠. 자,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있잖아요. 이건 좀 설명을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거 외우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송금불사님은 플러스, 그다음에 입금불사님은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론상은 뭐냐면 세무상의 자산부채를 높여줄 거냐, 높여주면 플러스인데요. 송금불사님, 이거 뭐 송금불사님이면 예, 부채를 취소하는 개념. 네, 그러면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세무상은 올린다. 그래서 자산을 플러스의 개념으로 이제 플러스 유보다라고 하는데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송금불사님은 플러스다. 요거 하나만 사실 외우면 좀 편해지니까 저는 외우는 걸 강추드립니다. 이론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송금불사님은 플러스다. 플러스 유보다. 플러스 유보다. 뭐 이유는 세무상의 자산이 플러스 되기 때문인데 송금부사님은 송금부사님은 플러스 유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계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입금불사님 요 라인이죠. 입금불사님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금불사님 요 같은 칸 할게요. 그러면 입금산입은 플러스. 근데 우리 마이너스라니까 마이너스 감소. 그죠? 입금산입은 송금분산이 똑같잖아요? 플러스. 근데 이건 감소하는 거잖아요, 전기 있게. 그러니까 감소로 하려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외환산 이익의 유보의 잔액은 기말 평가 금액이 돼야겠죠. 이렇게 왁구를 잡아주면 좋겠죠. 더존으로 하면 이런 왁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렇게 숫자로 검증해가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좀 더존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 외화하는 손실 쪽을 보겠습니다. 단기에 송금불산입 했습니다. 송금불산입은 플러스라고 했어요. 요거는 단기 신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가. 증가에 플러스. 그 다음에 작년 거가 송금 산입이 됐죠? 그죠? 송금 산입. 송금 산입은 마이너스. 그죠? 근데 이거는 감소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감소. 어렵죠? 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결국 정답은 기말 금액이 돼야 된다.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세무조정은 이 기말 금액이 뭐가 돼야 될지 알아야 돼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증하면서 맞춰보고 거기서 송금불산입은 플러스 유보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하기가 좀 편해지죠.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세무조정 뭐 처음 하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외환상 관련된 건 이 네 개가 나왔고, 유보 잔액 이렇게 해서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사항이 결국 여기로 가겠죠? 한번 다시 보시면서 우리 입금 산입 쪽으로 갈게 요 두 개잖아요. 그죠? 입금 산입 가겠습니다. 외환산입 어렵죠? 잠깐만요. 여기에 외환산 손실이었죠? 외화환산 손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 맞구나. 외화환산 손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외환산 이익. 이렇게. 그 다음에 송금산입으로 가는 거 아까 외화환산 이익. 여기 있었죠? 입금 부산이. 저도 헷갈리네요. 손실. 이렇게. 그래서 조정 합계표에다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또 도전에도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하면 유보 금액이 나와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액으로 이제 옮겨졌을 거고요. 요거는 합계금에 옮겨지는 거니까. 그럼 세액 계산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을표 관리, 을표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사실은 똑같이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죠.
어허. 자, 외환산 감소는 아까 정기금액이었죠? 그 다음에 증가한 거.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어려워진대, 그죠? 감소한 거 정기분. 정기분이 어떤 거죠? 이거였나? 네, 정기분. 이렇게 죠. 이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렇게 넣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차분차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금분산이 문 플러스 유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반드시 아까 우리가 막분을 맞췄잖아요. 그 금액이랑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 우리는 아까 어렵게 이게 맞다라는 걸 확정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식에 넣고 유병을 끌고 왔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인데 결국 이 조정사항에 유보금액 모든 유보금액이 여기로 끌고 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검증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 검증은 뭐 간단합니다. 여기서 썸이프를 걸어서 여기서 유보이면 이 금액의 합계를 가져오는 썸이프를 걸어왔고요. 이 금액이 그대로 잘 끌려갔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외화환산의 세무조정이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외환산 우리 이론에 의해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세무조정 자체도 어렵긴 어렵죠. 근데 우리는 책을 보면서 이제 외환산 하는 방법, 단기 거 부인하고 정기 거 다시 리버스하는 세무조정을 공부를 해서 여기서 이제 저도 보시면 저도 책 보고 기준서 바뀐 거 보고 구분 방법 관련법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그 한 건 한 건 한 건 세무조정을 합니다. 하면 그 금액을 조정학기표에 갖다 넣고 그럼 잘 끌어왔는지 세액 계산하고 그 다음에 유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보 관리하는 시트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어떤 세무조정의 풀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무조정을 한 땀 한 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뭐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환산 제가 간단하게 뭐 조정했지만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한 땀 한 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외화환산에 대한 세무조정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